가운데 땅 여정 캐릭터 소개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라고른입니다. 영화 자막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라곤이라 부르는데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인간이지만 평범한 인간이 아닌 누메노르인입니다. 그리고 왕족이죠. 상당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는 설정이 있지만 보드게임에서는 강인한 싸움꾼이라기보다는 순찰자인 동시에 대장으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지는 편입니다. 먼저 스탯을 보겠습니다. 힘 3, 지혜 4, 민첩 2, 기백 2, 재치 3, 피해와 공포는 5대5, 고양 한도는 4로 평균적인 편입니다. 지혜가 높죠? 지혜는 상호작용에서 꽤 잘 보이는 테스트 유형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가장 큰 단점이죠. 바로 무기군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1레벨 기준 지혜자질의 무기는 보행지팡이 뿐입니다. 문제는 보행지팡이는 데미지를 주는 무기라기보다는 보조 무기에 가깝죠. 그래서 우리는 힘 3과 재치 3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천 무기는 요렇게 셋, 검, 망치, 단궁입니다. 검은 업그레이드 가치수가 많은 유형인 무기입니다. 이 중에는 지혜 자질로 테스트하는 무기도 존재합니다. 요정이 베어낸 검이 있습니다. 이 검 같은 경우는 지혜 테스트가 가능하죠. 근데 꼭 이걸 갈 필요는 없습니다. 결투검도 아주 훌륭한 무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검을 들 경우에는 하프, 방패, 깃발, 뿔나팔 이런 것들을 장비할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입니다. 다음은 망치입니다. 망치는 저점이 높은 힘무기입니다. 1레벨 기준으로 2번 성공만으로도 7데미지를 넣을 수가 있죠. 거기다가 적 무리를 쓰러뜨린 후에 고양 하나를 추가로 획득합니다. 네, 이것처럼 좋은 고양 생성기가 됩니다. 다만 레벨 4 망치는 별로 추천해드리기가 힘듭니다. 바로 이 준비할 수 있는 기술 장수가 한 명 줄어듭니다 라는 페널티가 붙어있기 때문이죠. 이건 아라고른의 후술할 영웅 능력과 역시너지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별로 추천드리기가 어려워요. 다음은 단궁입니다. 한 번에 원거리 인원이 없을 때 집어들만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3레벨 뼈버금이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공격하면은 10 치명타 관통, 피해 1을 뒷면을 받는다는 페널티가 있긴 합니다만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바로 2번 단주한 사슬갑옷입니다. 피해를 받을 때 고양 하나를 획득합니다. 단순한데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은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가 있죠. 공격할 때마다 고양이 하나씩 충전되는 셈이니 말입니다. 게다가 아라고른은 영웅 능력 때문에 포지션이 중요합니다. 원거리를 맞게 되면 포지션을 유연하게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다음은 영웅 능력입니다. 영웅 능력은 간단한데요. 집결 단계 동안 자신과 근처 영웅들이 정찰할 때 한 점을 더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정찰은 가운데 땅 여정에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팀에 아라고른이 있는 것만으로도 기술 준비와 덱 조작의 안정성이 확 올라갑니다. 동시에 아라고른의 장점은 인원이 많을수록 그리고 포지션을 잘 잡을수록 더욱 두드러집니다. 물론 포지션을 잡을 때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팀원이 뒤에 있다고 무의미하게 뒷걸음질을 친다든지 괜히 턴 소모만 늘어나서 미션 수행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다음은 기술 카드를 보겠습니다. 방랑자입니다. 타일을 탐험한 후에 나 또는 근처 영웅 한 명은 정찰 1을 할 수 있죠. 분명 효과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모험지도에서만 적용되는 효과입니다. 전투지도에서는 집어들 이유가 없지요. 또한 아라고른의 영웅 능력은 인원이 많을수록 좋은데 반해 이 카드는 인원이 많을수록 효율이 떨어집니다. 팀원이 많을수록 아라고른이 타일을 탐험할 일이 줄어드니까요. 따라서 정찰은 좋긴 하지만 계륵이라는 느낌입니다. 성큰거리입니다. 아라고른의 순찰자로서의 별명이기도 하죠. 타격 3과 수호 2. 타격 3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하지만 일회성인데다가 성공 심볼이 그려져 있는 카드다 보니 전투 직전에 준비해뒀다가 빠르게 소모해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전투가 아닐 때는 그냥 썩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유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소론길입니다. 아라고른이 과거 사용했던 가명이기도 하죠. 이 기술을 버리면 지혜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아라고른에게 부족한 민첩, 기백을 커버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아니면 한 칸 질주하는 용도로도 자주 쓸 수 있죠. 질주는 이동에 사용할 행동권을 아껴주는 셈이며 턴을 압축시켜서 게임을 쾌적하게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방랑자와의 콤보도 볼 수가 있죠. 인간의 재능입니다. 공포 한 장을 앞면 뒷면 상관없이 버리게 해줍니다. 인간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안면 공포는 생각보다 치명적이가 많습니다. 가령 어두운 속삭임, 차례가 끝날 때마다 공포를 또 받는 공포 카드죠. 그리고 경로, 피해를 방지할 수 없게 만드는 공포 카드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선 인간의 재능이 필요하겠죠. 다른 종족의 영웅들은 안면공포를 지우려고 아르웬이나 음악가에게 의존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생각해보면 인간의 재능?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아라고른의 카드는 2장이 성공, 그리고 2장이 숙명입니다. 실패 카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다른 영웅을 볼까요? 가령 김리를 봅시다. 김리 같은 경우 보면은 성공이 2, 실패가 2, 숙명이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기본 카드고요. 레골라스를 볼까요? 숙명이 하나, 성공이 2, 실패가 2입니다. 빌보도 보겠습니다. 성공이 2, 실패가 2, 숙명이 하나입니다. 아라고른만 특이하게 실패가 한 장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영웅들보다 실패 카드가 한 장 더 적죠. 여기다가 인간의 재능은 숙명 2개를 제공합니다. 고양 수구만 잘 된다면 테스트의 안정성이 높죠. 아라고른 추천 역할은 대장, 수호자, 길잡이, 여행자, 군인, 인도자, 그냥 웬만한 건 다 줘봐도 됩니다. 심지어 점도덕을 가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일단 그중 몇 가지를 뽑아 설명해드리자면 우선 대장이 있겠죠. 대장은 먼저 팀원에게 이론 효과를 주는 카드들이 있습니다. 아라고른 특성상 팀원과 가까이 있을 때가 많으며 돌격하라, 단결, 격려하는 말, 고무적인 몸 존재감도 그렇고 뒷불하라, 손해보는 바람, 근처나 칸에 있을 때 쓰는 카드들이죠. 이런 카드들을 활용할 여지가 많습니다. 전술의 달인 이거는요, 누가 집어도 사기급이니 일단은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길잡이가 있네요. 길잡이는 아라고른의 기동력을 올려서 포지션을 더 잘 잡힙니다. 방랑자와 소론길과 시너지가 있죠. 소론길에는 질주가 붙었으니까요. 수호자도 괜찮습니다. 수호자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카드가 성큰거리와 시너지가 있습니다. 성큰거리에 붙은 타격 3과 수호 2, 넌 지나갈 수 없다는 수호들을 근처 영웅에게 써줄 수 있게 해주고요. 방패 밀어치기는 타격을 고양 부스팅 카드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굉장히 효율이 좋아요. 평평을 하자면 아라고른은 팀원 기여도가 높은 영웅입니다. 집을 수 있는 역할이 다양하다 보니 올라운더란 느낌도 있고, 물론 셋은 올라운더가 아니긴 하지만요, 정찰 능력이 좋고 실패 카드가 적어서 저점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아라고른은 스스로 고양을 쌓는 수단이 없습니다. 방패 밀어치기, 인광, 깃발, 뿔나팔, 단조된 사슬가부 하나 이상의 고양 부스팅 수단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만 갖춰지면 아라고른은 정말 실패가 적은 팀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정찰 서포터 역할도 같이 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